안녕하세요. 이웃사람입니다. 오늘은 지역적 분석이 아니라 20대를 위한 부동산 투자 조언을 공유할까 합니다. 그 20대가 본인 또는 본인의 자제일 경우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나이를 떠나서 부동산 투자, 즉 매수가 처음인 경우에는 투자의 원리부터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주식부터 부동산까지 모든 투자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생산 요소 투입량의 증대 또는 생산 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비 절약 또는 수익 향상의 이익, 즉 규모의 경제와 그 맥락이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자본의 크기에 따른 불공평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온전히 인정하셔야 유리합니다. 그 불공평의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자면 자본의 크기에 따라 투자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과장하자면 자본의 크기에 따라 투자 위험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자본 1억 원으로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9억 원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겠죠. 또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큰, 투자 수익이 큰, 고위험 고수익 투자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위험 고수익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이 투자 전략으로서 부동산 투자자로서의 일정 궤도 진입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을 기반으로 한 정상적인 전략이라도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부동산 투자 특성상 자본이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천하지 않을 고위험 고수익 투자 전략일 테니까요. 고위험 고수익 투자라도 객관적인 투자 해지를 염두에 둔 정상 투자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 낙관적인 지표 검토와 낙관적인 현장 검토로 인한 속히 말하는 낭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투자 실패를 겪습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실력으로부터의 투자가 아닌 기대로부터의 투자이기 때문에 애당초 성공할 개연성이 없습니다. 주식부터 금까지 어떤 투자든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 기초입니다. 공부는 언제나 공부할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20대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라도 실현 가능할 개연성이 높은 부동산에서의 종목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그리고 리모델링입니다. 방향 설정 정도로 이해하심이 낫겠습니다. 서울 구도심을 비롯한 1기 신도시까지 재건축과 재개발은 필연이고 그 시기가 이미 도래했거나 하고 있거나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다면 특히 20대라면 재건축과 재개발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 투자 특성상 무겁기 때문에 공부법으로는 모의 투자를 추천합니다. 20대에 단 1년만이라도 모의 투자를 하세요. 신축과 구축, 역세권과 비역세권, 서울과 비서울, 상가와 사무실, 그리고 건물 등 각각의 투자처에 대한 모의 투자를 하세요. 그 성패를 떠나서 본인을 위한 워크숍으로 오로지 본인으로부터의 공부를 하세요. 여기저기에 정보에 휘둘릴 20대는 본인의 판단을 세워야 할 중요할 시기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리모델링. 지금의 20대는 10년 동안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미래의 가장 좋은 점은 한 번에 하루씩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하루씩 오는 미래를 소중히 공부하세요. 그럼 부동산 모의 투자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계획상 진입 가능한, 거주 가능 지역을 작성합니다. 뒤따라 설명하겠지만 거주 가능 지역과 투자 유망 지역과 투자 결정 지역은 다릅니다. 일단은 거주 가능 지역을 작성합니다. 가능이라고 함은 두 가지로 금액 내인지 생활권 내인지가 추척도입니다. 출퇴근 기준, 왕복 2시간은 너끈히 가능하다고 보셔야 선택의 폭이 커져야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거주 목적 부동산이 아닌 경우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투자 유망 지역을 작성합니다. 투자 유망 지역 작성 시에는 거주 가능 지역에서 매가 추이만으로의 상위 3순위가 투자 유망 지역입니다. 거주 가능 지역 각각마다 매매 가격이 높은 순위 상위 3개 아파트의 상승폭으로 가늠하시길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현재와 같은 대세 상승장에서의 지표는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기에 좋은 척도입니다. 18년 1분기부터 19년 3분기까지의 매매 가격 상승폭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 기간 동안 매매 가격 상승폭이 큰 순서, 상위 3군데가 투자 유망 지역입니다.
혹시 몰라 강조하지만 상승 금액이 아닌 비율입니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정리합니다. 끝으로 투자 결정 지역을 작성합니다. 매가 추이만으로 판별해야 했기 때문에 거주 가능 지역 내에 투자 진입 금액도, 투자 진입 시점도 고려가 되지 않았겠죠. 금액과 시점에 대한 유불리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민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표를 제가 짚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각자마다의 신뢰하는 지표가,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표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셔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화지표 M1부터 M2까지, CPI와 같은 거시지표부터 전세가율과 같은 미시지표까지 색안경을 벗고 원하는 대로 판단지표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서류 검토 외 현장 검토는 필수입니다. 다음에 예시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여나 앞으로 더 많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도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